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뭐랄까 거의 모든 걸 구독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컨텐츠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도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죠. 기업들이 단순히 물건 판매를 넘어서 이젠 고객하고 좀 더 길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상 속으로 들어오려는 거죠. 특히 그 구독 모델이랑 제휴 마케팅을 같이 쓰는 방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롯데화이마트 이 세 곳의 가전구독 전략을 좀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마케팅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위주로요. 네,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렌탈 서비스하고는 또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 렌탈은 주로 이제 제품 소유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죠. 하드웨어 중심이었고요. 근데 지금의 구독 모델은 그 이산입니다. 단순 하드웨어 제공이 아니라 제품 사용하는 그 경험 전체를 관리하고 확장하는 서비스로 가고 있어요. 경험 전체요? 네,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기본이고 사용 데이터 기반의 어떤 맞춤 관리라든가 케어 서비스, 또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이런 부가가치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아하, 결국엔 고객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이게 핵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경험 자체를 구독한다는 개념이 참 흥미롭네요. 그럼 이 세 회사, 하이마트, 삼성전자, LG전자,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히 하이마트처럼 여러 브랜드를 다루는 플랫폼이랑 삼성, LG같이 자기네 제품 중심 생태계를 만드는 거랑은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각 회사의 지향점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선 롯데하이마트는요, 여러 브랜드를 한 곳에서 다 구독할 수 있게 하는 멀티 브랜드 플랫폼 전략이에요. 아,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다이슨, 애플, 로보락 같은 인기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월 한 1만 원에서 4만 원대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집중하는 거죠. 접근성하고 다양성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자기 제품 중심인 삼성과 LG는 어떤 식으로 좀 차별화를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제품 생태계 안에서 고객 경험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 AI요? 네, 예를 들어서 AI 케어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건조기 사용 패턴을 분석해주거나 최저 코스를 추천해주고 필터 교체 시기도 알려주고 이런 식의 개인화된 관리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오, 상당히 스마트하네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카나 CJ 더마켓, 에버랜드 같이 전혀 다른 산업군하고도 폭넓게 제휴를 맺어요. 삼성전자 구독 하나로 생활 전반의 혜택을 다 누린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삼성은 AI 기술에다가 광범위한 제휴로 생활 편의성 자체를 높이는 방향이군요. LG는 그럼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LG전자는 조금 더 생활 루틴에 밀착하는 제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생활 루틴이요? 네, 예를 들면 정수기 구독 고객한테는 우유나 반찬 서비스를 연계해주고요. 세탁기 구독 고객한테는 세탁 대행 서비스 런드리고로 연결해주는 식이죠. 아, 그 제품 사용 전후의 행동까지 고려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 가전을 사용하는 그 전후의 행동 패턴, 그러니까 삶의 루틴을 파악해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의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들려는 전략이에요. 단순히 기기 사용 경험을 넘어서서 실제 생활의 흐름 자체를 공략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세 회사 모두 결국은 제품 기능 자체를 넘어서서요.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 제휴를 필수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휴를 막 늘리다 보면 이게 자칫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좀 브랜드 정체성이 희석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실제로도 예전에 보면 브랜드의 결이라고 하죠. 아니면 타겟 고객층과 좀 맞지 않는 제휴. 뭐 예를 들어 좀 뜬금없이 카페랑 제휴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고객 불만을 일으키면서 실패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제휴 파트너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고객의 생활 동선이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기 고객한테는 건강 관련 식품이나 음료 배송이 자연스러울 거고
세탁기 고객에게는 세탁 편의 서비스가 어울리는 것처럼요. 결국 고객 중심의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핵심이군요. 그럼 성공적인 제휴는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삼성 AI 구독클럽 같은 경우처럼요. 제품, 그리고 데이터 기반 관리, 제휴 혜택,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고객은 뭔가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충성도도 높아지고요. 네네. LG랑 런드리고 협업도 마찬가지죠. 세탁이라는 가사노동의 불편함을 확 줄여주니까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제휴 마케팅은 단순히 고객을 묶어두는 락앤 효과를 넘어서요. 고객의 일상 루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일종의 동맹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요. 이제 가전시장의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제품 성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네요. 구독 모델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누가 더 고객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느냐, 이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가전 분야 외에 앞으로 또 어떤 산업에서 이런 일상 점유 전략 또는 경험 구독 전략이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구독 모델의 확산이 앞으로 나의 소비 방식이나 브랜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점들을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